안녕하십니까. 스트라타시스 커스터머 애드보커시 팀의 장신혜라고 합니다. 앞으로 약 30분간 진행될 웨비나를 통해서 스트라타시스에서 최근에 발표한 새로운 재료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소개드릴 재료들은 지난 10월 스트라타시스 유저 포럼에서 사전 공개되었었고요. 11월 13일 독일 폼넥스트에서 공식 발표가 되었고 11월 19일에 한국에 공식 출시가 되었습니다. 소개드릴 재료는 파트 리얼리즘을 위한 총 3가지 종류의 폴리젯 재료와 FDM 엘라스토머 재료입니다. 먼저 폴리젯 연질 재료인 아즐러스 30 화이트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즐러스 재료는 현재도 있는 재료이긴 하지만 이번에 흰색 불투명 재료가 출시가 되었습니다. 물성치는 기존 아즐러스 재료와 동일하고 고무 느낌의 파트 시뮬레이션이 가능하고요. 폴리젯 재료, 기타 경질 재료들이랑 결합을 해서 디지털 매터리얼로 조형 시 슈어 A 경도 30에서 90까지 프린팅을 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재, 스포츠용품, 오버몰딩 등 연질을 필요로 하는 어플리케이션에서 광범위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아즐러스 30의 물성치를 잠깐 살펴보고 갈 건데요. 아즐러스는 기존 연질 재료였던 탱고 재료의 단점을 보완하여 출시가 된 재료입니다. 다른 물성은 거의 같거나 비슷하지만 인장 강도와 인열 저항 값이 매우 좋아져서 기존에 잘 찢어졌던 단점이 많이 보완이 된 재료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기존 재료에서 흰색이 추가로 출시가 되었는데요. 아즐러스 30 화이트 자체로는 슈어 A 경도가 30 정도이지만 흰색 경질 재료인 베로 퓨어 화이트랑 이제 섞어서 디지털 매터리얼 파트로 출력을 하게 되면 슈어 A 경도가 30에서 95까지 광범위하게 선택을 하셔서 출력하실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컬러 연질 재료도 출력이 가능해졌는데요. 화이트 색상을 출력해서 컬러링 후 후가공을 별도로 하시거나 아즐러스 30 화이트를 베로 컬러 재료와 섞어서 광범위한 경도와 색상의 연질 파트를 출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죽이나 패브릭 같은 다른 텍스처를 모방한 파트도 출력이 가능한데요. 이 부분은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즐러스 화이트 재료로 다양한 색상까지 구현을 할 수가 있게 되어서 연질 재료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을 해줄 수 있게 됐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아즐러스 30 화이트 재료를 베로 컬러 재료 또는 베로 비비드 재료와 함께 조형을 하시게 되면 더욱 다양하고 컬러풀한 연질 파트를 조형하실 수가 있고요. 부분적으로 컬러풀한 텍스처를 입힐 수가 있어서 가죽이나 인형, 액세서리 등과 같이 좀 유연성을 갖춘 아니면 실물과 아주 흡사한 파트까지도 구현을 하실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선택한 색상에 대한 실제 색상과 이제 슈어 값을 예상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만든 샘플인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밝은 컬러를 선택을 하시면은 조금 더 낮은 슈어 값, 즉 조금 더 부드러운 연질 파트를 얻으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해당 슈어 값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은 그래프캐드 소프트웨어라고 저희가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에서 표시가 돼서 미리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아즐러스 화이트 재료를 베로 컬러 재료들과 결합하면은 지금 보시는 파트처럼 연질과 경질 재료를 동시에 프린팅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연질 재료에 텍스처를 입힐 수가 있고, 그 다음에 50만 가지의 색상을 적용해서 풀컬러 그래픽 파트도 출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이러한 파트를 한 번에 출력을 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기존에 여러 단계를 거쳐야 했던 그런 방식들과 비교하면 시간과 비용을 훨씬 많이 절약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즐러스 30 화이트와 베로 컬러 재료를 결합하면 가능한 또 다른 부분은 바로 이제 유연하고 컬러풀한 텍스처 느낌을 낼 수 있다는 건데요.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가죽 느낌 또는 나무, 청바지, 다른 패브릭, 그리고 대리석까지도 디테일한 표현이 한 번에 가능해졌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이런 것도 가능한가 하시는 그런 것까지도 이제 표현을 하실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아질러스 30과 베로 재료, 그 다음에 베로 비비드 컬러를 결합한 활용 사례를 잠깐 알아보고 갈 건데요. 먼저 자동차 산업 쪽입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이제 가죽 느낌의 파트 시제품이 필요했던 사례인데요. 기존에는 이러한 시제품을 만들려면은 가죽을 준비하는 것부터 페인팅, 조립, 접착, 까지 총 8단계의 작업을 거쳐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용도 그만큼 많이 들고 제작 기간도 몇 주가 소요가 되곤 했는데 이번에 J750 장비를 도입하면서 이 컬러의 선택, 그리고 연질 재료, 그다음에 텍스처까지 살린 프로토타입을 출력을 할 수 있고 이 프로토타입으로 최종 핏감과 형태까지 확인이 가능해지면서 필요한 모든 작업이 8단계에서 한 단계로 끝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단계가 줄어들면서 디자인 주기가 단축이 된 것은 당연했고요. 기존에 이제 비용도 약 85% 정도 크게 절감을 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그 다음은 장난감 피규어 프로토타입 사례인데요. 기존에 이제 금형 및 주조 방식을 사용을 해서 시제품을 제작을 하고 있었는데 금형이나 주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전문적인 지식들이 있어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잘 다룰 수 있고 원하는 결과를 나오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또 문제였고 그다음에 디자인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 이제 비용과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서 계속 디자인을 변경을 하고 색상을 변경하는 그 작업 자체가 이제 부담이 컸고 페인팅 같은 경우는 수작업을 해야 했기 때문에 제작 시간에만 수일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J750으로 그 다음에 베로 비비드 컬러와 아질러스 화이트를 사용을 해서 실제와 흡사한 프로토타입을 제작하는 단계가 파일을 불러오고 프린팅하고 서포트를 제거하는 3가지 단계로 이제 대폭 축소가 되면서 제작 시간이 12시간, 그러니까 하루도 안 걸리죠. 그 시간으로 이제 절감이 되었고 기존에 한 3, 4일이 걸리던 작업을 하루 또 안 돼서 끝내다 보니까 기존 시간은 한 95% 정도 절감이 됐고 절감된 시간만큼 그분들이 원하는 더 많은 옵션을 테스트를 할 수 있게 됐고 원하는 색상, 원하는 디자인으로 바꾸어서 언제든지 반복적으로 시제품을 출력을 하실 수가 있게 되어서 훨씬 더 빠르고 나은 디자인 결정이 가능했다고 합니다. 이 재료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질문 몇 가지를 제가 선택을 해봤는데요. 아질러스 30 재료의 쇼어 A 값은 얼마인가요?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아질러스 30 재료 3가지 모두 다 쇼어 A 경도 30이고요. 경질 재료와 함께 디지털 매터리얼로 출력을 하시게 되면 더 광범위한 쇼어 밸류를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질러스 30과 사용 가능한 서포트 재료는 서포트 705라는 기존 재료와 그다음에 솔러블 서포트인 서포트 706 2가지 서포트 재료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폴리제 시스템에서도 아질러스 30 재료 사용이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현재는 J750 시스템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이제 파트 리얼리즘을 실현해 줄 수 있는 재료가 출시가 됐는데 베로 사이언 V라는 재료입니다. 베로 비비드 컬러는 기존에 마젠타와 옐로우 2가지가 있었는데요. 이번에 사이언 색상이 추가되면서 활용 범위가 매우 넓어졌습니다. 자동차 라이트닝이나 렌즈 커버는 물론이고요. 각종 패키지, 소비재 시제품, 장난감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활용을 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컬러가 이제 점점 전문화되어 가고 있고 페인팅 전문가는 점점 줄고 있는 이 상황에서 고객들은 이제 이러한 정밀한 색상에는 익숙하지가 않은 이런 요즘 상황인데요. 이러한 상황을 이제 J750 시스템과 저희가 출시한 컬러 재료가 도와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J750 고객사의 3분의 2가 풀컬러 트레이로 프린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4월에 2가지 컬러 비비드 재료가 출시되었는데 베로 마젠타와 옐로우를 출시하면서 베스트 레드 색상을 저희가 구현을 하실 수가 있고요. 실제와 가장 흡사한 고객들이 원하는 빨간색 색상을 저희가 출력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사이언 비비드 컬러까지 더해지면서 3종 세트가 완성이 됐는데요. 기존에 사용하시던 아크릴 밀링이나 주도, 몰드 방식과 비교해서 80에서 90%의 비용과 시간을 감소를 할 수가 있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파트 리얼리즘을 구현을 하실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배로 비비드 마젠타 옐로우가 2분기에 먼저 출시가 됐고 이제 사이언까지 출시가 되면서 더욱 선명하고 투명한 파란 색상과 초록 색상의 구현이 가능해졌는데요. 폴리카보네이트나 아크릴 파트를 모방한 투명한 컬러의 파트를 출력을 하실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색상을 시스템에서 구현을 해주는 것이 이제 소프트웨어인데요. 저희가 잠시 말씀드렸던 그 그래캐드라는 소프트웨어에서는 2D 컬러 프린팅 기준인 수압 영역에서 120%의 색상이 구현이 가능한데요. 따라서 디자이너가 의도한 색상과 실제 프린팅되는 색상을 일치를 시킬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예전에 J750 장비에서 구현할 수 있는 컬러 범위가 색상이 이동 간 단절이 좀 많이 심하고 특히나 이제 붉은색과 파란색 영역을 제대로 구현하기가 힘들었는데요. 이번에 사이언 색상이 추가가 되면서 더욱 자연스러운 색상의 이동과 훨씬 나아진 붉은색과 파란색 영역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J750 장비에서 이 재료를 어떻게 활용했는지 사례를 잠깐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슬라이스의 샘플 사진은 이제 향수병인데요. 이 화장품 브랜드에서 이제 저 파트를 조형을 했어야 됐는데 가장 적합한 폰트 사이즈를 찾고 텍스트와 로고의 위치를 정하기 위해서 엄청난 시간과 비용을 썼다고 합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3개의 노즐이 있는 파트와 그 다음에 메인 바디를 출력을 했어야 됐고 메인 바디 같은 경우에는 제조 공정 때문에 2개로 분리를 시킨 다음에 접착을 할 예정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분리해서 접착을 하게 되면 노즐 같은 경우는 이제 구멍이 작은 스프레이 부분이기 때문에 접착 후에 이제 작동이 안 될 수도 있었고 그다음에 비용도 좀 많이 들었는데요. CNC 장비에서 투명하고 글로시한 파트를 조형하는데 약 $1,790, 그 다음에 핸드 페인팅을 할 때 또 시간당 $100, 포스트 프로세싱에 또 시간당 $100, 그래서 총 $1,990, 우리나라 돈으로 약 22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J750 장비 사용으로 다른 옵션의 파트를 한 번에 빨리 출력을 할 수 있게 되면서 기존 대비 시간과 비용을 90% 이상 줄일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례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이번 사례 같은 경우에는 절충안을 찾아서 노즐 등이 구동되는 파트를 없앤다거나 아니면은 연질 부분은 제외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재료의 느낌을 내야 되는데 이 부분은 핸드 페인팅을 해야 된다거나 하는 완벽하지 않은 시제품을 만들었어야 됐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사진에 보시는 물병 같은 경우에는 기존 방식으로는 CNC를 이용해서 2개의 몰드 파트, 그 다음에 회전 주조, 그리고 후가공 4단계를 걸쳐야 했고요. 이 4단계가 3주 이상이 소요가 됐다고 합니다. 스크류 뚜껑이나 연질 오버몰딩 파트, 그리고 노즐 부분의 경우에는 기존 공정으로는 CNC, 실리콘 주조, 수작업, 그 다음에 다른 후가공 등의 10단계를 거쳐야 했고요. 2주 정도가 소요가 됐는데 특히나 이제 스트로 부분은 이제 실리콘 튜브 커팅이 필요한 부분이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2개의 파트를 CNC로 투명하고 글로시하게 만드는데 비슷하게 약 2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가 됐다고 하는데요. J750을 사용하게 되면서 이런 반복적인 설계 주기를 몇 주에서 몇 시간으로 줄일 수 있게 됐고 이제 절약된 시간만큼 가능한 모든 옵션을 트라이 해볼 수 있게 되면서 조금 더 신뢰성 있는 파트 테스트가 가능해졌고요. 그다음에 J750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파트를 불러오고 프린팅하고 그다음에 후처리하는 3가지 단계만 거치면 되기 때문에 총 제작 시간이 3시간 정도로 줄게 되면서 약 90%의 시간을 줄일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기존의 베로사이언 재료가 사용이 계속 가능하냐고 여쭤보신 분들이 있었는데, 네, 계속 사용하실 수 있고요. 커넥스 3에서도 베로사이언 V를 사용하실 수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J750 장비에서만 사용이 가고요. 앞으로 확장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베로플렉스 비비드 재료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기존의 베로플렉스 재료에서 비비드 색상이 추가되어 출시가 되었는데요. 베로플렉스 재료는 안경 산업군을 위해서 개발된 재료입니다. 이제 프레임이 디자인이 되면 이 프레임이 사람의 얼굴에서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 확인을 했기 때문에 제품이 꼭 필요한 산업군 중에 한 군데인데요. 안경 제품을 만드는 기존 방식을 보면 틀을 만들고 다듬고 색을 입히는 모든 단계가 수작업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제품을 만드는 데 며칠이 소요되고 다 수작업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노동력도 엄청나게 많이 들게 되겠죠. 그리고 디자인이 조금만 달라져도 이 단계를 다시 반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고 제품 출시일도 많이 늦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3D 프린팅 기술 중에 SLS 방식으로 제작을 하고 있는 곳도 있긴 하지만 이제 풀컬러가 지원이 되지 않아서 이것도 이제 완벽한 솔루션이라고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업계 최고의 고객사들과 협업을 해서 안경 제조사의 제품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 베로플렉스 재료를 출시를 했는데요. 이번에는 비비드 컬러까지 출시가 되게 되었습니다. 이 베로플렉스 재료는 경질 재료이지만 스트라타시스의 다른 경질 재료에 비해서 조금 더 탄성이 있어서 얇은 안경 프레임 시제품을 이제 풀컬러로 출력해서 테스트하기에 적합하도록 개발이 되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베로플렉스는 특성이 강성과 유연성이 결합된 건데요. 피팅 테스트는 물론이고 낙하 시험, 렌즈 장착, 그리고 파트 스트레스 테스트까지 기능성 테스트가 가능하게 됐고요. 풀컬러로 출력이 가능하기 때문에 심미적인 부분이나 이제 컬러까지도 테스트를 하실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FDM 재료인데요. 저희가 2017년에 사무환경 친화적인 이제 엔지니어링급의 FDM 프린터 F123 시리즈를 저희가 런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F123 시리즈 유저 대상으로 저희가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 37% 정도의 고객들이 엘라스토머 재료가 필요하다고 응답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 응답을 적극 반영을 해서 이번에 이제 F123 장비에서 사용이 가능한 TPU 재료를 출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경질 폴리머 재료랑 엘라스토머의 가장 큰 차이점이 그 잡아 당겨서 늘리거나 그다음에 압축을 강하게 할 때도 그 형태를 잃지 않는 탄성이라는 성질인데요. 회복력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형태를 잃지 않고 저희가 압축을 주거나 스트레치를 줘도 그 형태 원래대로 복원이 되는 그 성질입니다. 그리고 엘라스토머에도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그 중에 TPU 같은 경우에는 탄성이 있는 폴리머 재료이고 적층 가공에 가장 유리한 재료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TPU는 이제 높은 연신율 그리고 뛰어난 강도 그리고 내구성이 좋은 재료로 알려져 있는데요. F123 장비에서는 이제 전용 헤드를 이용해서 0.254 마이크론 두께로 내부를 다 채워서 조형이 가능하고요. 더 부드러운 느낌을 내고 싶으시면 스퍼스로 조형을 하실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엔지니어들은 그 엘라스토머를 이용한 크고 복잡한 기능적인 파트가 단시간 내에 빨리 필요했는데요. 이제는 그 니즈를 해결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엘라스토머 파트를 몇 시간 만에 얻을 수가 있게 되었고요. 3D 프린터를 이용을 하기 때문에 복잡한 형상도 마음껏 구현을 하실 수가 있게 되었고, 엘라스토머 자체의 뛰어난 물성으로 이제 기능 테스트까지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 친환경적인 F123 시리즈를 이용해서 쉽고 빠르게 원하는 파트를 얻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F123에서 사용 가능한 이제 TPU 재료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볼 텐데요. 재료 네이밍이 TPU 92A로 되어 있는데 Sure A 값이 92 정도입니다. 이제 유연한 플라스틱 파트를 필요로 하는 여러 산업 분야에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500%가 되는 연신율, 뛰어난 연신율, 그리고 인열 강도로 자동차 업계뿐만 아니라 소비재, 그다음에 스포츠용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용성 서포트를 사용을 해서 복잡한 구조의 파트도 문제없이 서포트 제거가 가능하게 됐고요.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흰색 부분이 서포트이고요. 서포트를 수작업 필요 없이 물에 녹여서 제거를 하시게 되면은 오른쪽과 같이 탄성 있는 파트를 얻으실 수가 있게 됩니다. 이 TPU 재료에 대해서 궁금한 질문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몇 가지 제가 질의응답을 드리면 TPU 재료의 적층 두께는 현재는 0.253mm로 적층이 되게 됩니다. 근데 앞으로는 0.18mm까지 가능하게 확장을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지금 사진에서 보셨다시피 현재는 검정 색상이 먼저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니즈가 조금 있을 것 같아서 아이보리 색상을 출시하려고 현재 계획 중에 있고요. 그리고 다른 포토스 장비에서는 현재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앞으로 새로운 장비가 출시되는 경우에 아마 그 장비에는 적용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웨비나에서 추가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저희 스트라타시스 웹사이트에서 조금 더 많은 궁금증을 해결하실 수가 있고요. 아니면 지금 나와 있는 제 이메일로 문의를 주시면 제가 최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웨비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